자, 오늘은 우리 이제 등차 수열, 이제 수열 파트로 넘어와가지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 우리가 보통 여기서 좀 다룰 만한 거는 등차 수열 일반항, 등차 수열의 합, 등비 수열의 일반항,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돈에 관련되어 있는 약간 뭐 원리 합계, 자, 이런 쪽으로 보통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그마,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수열의 합, 뭐 이런 쪽으로 구성이 좀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열 쪽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될 건데, 얘네들이 어떤 건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수열이라는 거는 숫자의 배열 이런 정도로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369, 12 점점점 이렇게 돼서 차례로 나열되어져 있는 열을 수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을 이 각각의 수를 항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여기는 얘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우리가 어떤 규칙 없이 나열한 것도 보통 수열이지만 우리는 보통은 규칙이 있는 수열만을 다루게 될 겁니다. 뭐 그래야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구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제 뭐 유한수열이라는 거는 당연히 항이 유한계, 무한수열은 항이 무한히 많은 거, 그다음에 항의 개수, 그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끝항, 마지막 항을 끝항이다라고 하는 거. 뭐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니까 그렇게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수열을 할 때 아까 첫 번째 수열을 이렇게 A1 해가지고 이쪽 조그만하게 2를 적고 A2 이거는 두 번째 얘는 세 번째 항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A1을 첫 번째 항, A2를 두 번째 항, 둘째 항, 제2항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n번째 항을 우리가 제 n항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AN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이 n번째 항을 수열의 일반항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수열을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것도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단 이렇게 수열이 어떤 의미인 건지, 숫자를 배열하는 거, 숫자를 나열하는 거, 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AN 이 녀석이 일반항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룰 건데, 자, 우리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간격이 일정한 수열, 그러니까 차가 일정한 수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1, 3, 5, 7 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항부터 간격이 항상 2로 일정하지. 그래서 일정한 수를 더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차가 일정하다라는 말하고도 동일한 내용이다라고 보면 되겠지. 자, 우리가 1, 3, 5가 있었을 때, 자, 여기에서 일정하게 더하기 2를 하면 3이 된다라는 의미는, 자, 1과 3의 차가 2다라는 표현하고도 같은 거니까, 자, 여기서도 플러스 2, 그러니까 7, 그러면 얘도 차가 일정하다라는 게 바로 등차 수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여기 있는 이 공통된 차 있죠? 이거를 우리는 공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공통된 차이 정도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네.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첫 항, 두 번째 항 이렇게 쭉쭉쭉 가가지고 여기가 n번째 항, 그럼 그 다음은 an 플러스 1번째 항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차가 일정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그 차를 공통된 차를 보통 D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뭐 디퍼런스 정도, 커먼 디퍼런스래 공차로. 그러면 얘랑도 D,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지. 자, 그러면 이게 등차 수열이라면 AN에다가, 자, 우리 등차 수열의 일반적인 일정한 수를 더하게 되면 그 다음 항이 된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지. AN에서 D를 더하면 AN 플러스 1이 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얘를 넘겨서 차가 일정하다라는 얘기는 이미의 AN 플러스 1에서, 즉 앞에 거에서 뒤에 거를 빼면 일정한 값이 나온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뒤에 있는 항은 전에 있던 항에다가 일정한 값을 더하면 나온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고 차가 일정하다. A에는 D가 된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형태가 보이면 즉 예를 들어서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 자, 이런 녀석이 보이면 아 얘는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구나. AN은 등차 수열이구나. 이렇게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등차 수열에서 일반항은 어떤 식으로 구할 거냐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자, 아까 여기서 1, 3, 5, 7, 9. 자, 이렇게 11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얘가 A1, A2, A3, A4, A5, A6. 얘가 여섯 번째 항인데 이 여섯 번째 항이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봐봐. 여기 차가 2가 되겠지. 여기는 이 차, 공통된 차가 2니까 공차가 2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11이라는 녀석은 이 첫 번째 항인 1에다가 여기 있는 거 이 차이 하나도 여기 공차가 5개가 있으면 이 5개를 더하면 11이라는 녀석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자, 즉 11이라는 녀석은 11은 이 첫 번째 항에다가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2가 5개 있다. 그건 어떻게 표현하죠? 이거는 5 곱하기 2. 자,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지? 그럼 잘 봐봐. 여기 있는 이 녀석은 여섯 번째 항이야. 얘는 첫 항의 의미인 거고, 여기 있는 이 녀석. 여섯 번째 항이면 간격은 항상 하나가 적으니까 간격은 이렇게 5개가 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에 이거는 공차가 됐던 거지. 그래서 이 녀석을 잘 정리를 한번 해봤더니 자, 이 녀석을 만약에 n으로 바꿔주면 AN이라는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첫 항에다가 여기 있는 이 녀석은 뭐였어? 이 5는 여섯 번째 항이면 간격이 5개. 그러니까 n번째 항이면 간격이 n-1개가 있을 거고 그 공통된 간격, 공차가 d가 있을 테니까 AN은 A 플러스 n-1d다.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딱 배우고 나면 이제 앞으로 이거를 딱 배우고 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 더 이상 A7, 7번째 항은 이제 이걸로 기억하지 마시고 어떻게? A 플러스 6D다. 자,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을 한다라고 봐야 돼. 그럼 예를 들어서 A의 10항이란 10번째 항은 이제 A10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얘는 A 플러스 9D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일반항을 배우게 되면 여기 있는 이 녀석을 첫 항과 공차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차 수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도 돼요. 얘는 첫 항과 공차 그리고 그 사이에 뭐 항의 개수가 해당되는 n 이 녀석의 연립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를 되게 쉽게 문제를 구해줄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10항 그럼 등차 수열에서 10항은 A 플러스 9D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줘야 돼. 자,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에서 우리가 쉽게 문제를 좀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뭘 좀 알아줬으면 좋겠냐면 일명 쉽고 빠르게 일반항을 구하는 방법 AN을 즉 등차 수열에서 AN을 쉽고 빠르게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AN은 A 플러스 n-1D다 이렇게 되어져 있잖아. 그럼 자,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 AN은 결국은 뭐냐면 n에 관한 1차식인 거야. 그치? n에 관한 1차식 이걸 다시 정리하면 d 곱하기 n 플러스 a-d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 녀석은 n에 관한 1차식은 그러니까 AN이
n에 관한 1차식으로 나오면 아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이 n의 개수, 이 n의 개수가 뭐죠? 이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첫 항은 뭐로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첫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 첫 항과 공차를 알면 우리가 일반항을 아주 쉽고 빠르게 구할 줄 알아야 돼. 첫 항이 만약에 4야. 공차가 5야.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구하겠지. AN은 A 플러스 n-1D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가 A가 4고 더하기 n-1 곱하기 5였으니까 이걸 전개해가지고 5n-1이다. 자, 이런 식으로 세 줄이나 걸리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공차가 5면 5n이야. 자,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이 첫 항은 뭐라고 기억하라고 그랬지?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나와야 되는 값이지. 그럼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4가 나와야 되니까 뒤에다가 얼마를 해주면 돼? 마이너스 1만 딱 해주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첫 항과 공차를 딱 알면 여기에서 바로 a는 이렇게 5n-1이다라는 녀석을 바로 구해버리시면 좀 더 an을 좀 쉽게 구해줄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첫 항과 공차가 알았는데 이걸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풀기에는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은 너무 좀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놓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등차 수열이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 그러니까 주어져 있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해낼 거냐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N이 4n 플러스 3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자, 이걸 보는 거지. 아까 선생님이 이 n의 개수가 뭐라고 했었지? n의 개수는 공차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공차가 4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고, 자, 아까 선생님이 첫 항은 어떤 개념으로 생각하라고 했었지?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 그러니까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 항은 얼마가 되는 거야? 첫 항은 3이 아니라 첫 항은 7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4n 플러스 3을 딱 보면 아, n의 개수 4, 공차가 4구나. 그러니까 4씩 커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첫 항은 항상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주어져 있는 게 첫 항은 a 더하기 b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말고 n에다가 1을 대입해서 나오는 값이었던 거야. 그 다음에 공차는 n의 개수 a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n의 개수가 바로 공차가 된다. 이렇게 봐주시고 첫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한 값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알겠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반항이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이걸 딱 보자마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 얘는 공차가 마이너스 5, 즉 마이너스 5씩 커진다라고 하면 되니까 이거 뭐야? 마이너스 5씩 더해진다라고 보시고 첫 항은 n에다가 1을 대입한 3이 된다. 이렇게 그냥 바로 해석해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등차 중앙. 여기도 항상 중앙이라는 게 되게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니까 이 중앙 성질은 좀 잘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등차 중앙은 자, 이것도 쉽게 생각해봐. 여기가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수열은 항상 얘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항이지? 얘가 두 번째 항이니까 얘는 A 플러스 D라고 할게요. 그럼 얘는 세 번째 항이니까 A 플러스 2D가 되겠지. 얘는 A.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지? 얘하고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더했더니 얘하고 더하면 어떻게 돼? 가운데 거의 2배가 되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가운데 거를 2배를 하면 양쪽 끝에 합과 같다. 근데 이거를 B에 대해서 가운데 있는 항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더니 A 더하기 C. 자,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등차 중앙은 어떻게 보면 약간 중점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등차 수열이면 항상 가운데에 있는 녀석은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그러니까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끝에 있는 녀석의 합과 같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분수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정수 계산이 좀 더 편하지. 그래서 등차 중앙은 가운데 거를 2배를 하게 되면 양쪽 합과 같다. 그냥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써먹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등차 중앙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더해서 2로 나눈 거니까 산술평균, 즉 중점하고도 같은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가 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러면 우리는 딱 바로 식을 하나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다. 그러니까 2 곱하기 2x 더하기 3은 양쪽 끝에 합과 같다. x 더하기 6x. 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조금 더 편합니다. 결국은 등차 중앙으로 해가지고 양변에 2를 곱해서 하느니 애초부터 등차 중앙이 나오면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적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알려줄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필수예제 1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필수예제 1번을 보면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의 어떤 문제를 푼다라는 거는 약간 연립방정식으로 생각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첫 항이 그거다. 그러면 적어놔. 그럼 사항은 A4라고 돼 있지만 A4라고 생각하지 말고 A 플러스 3D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고.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다. 그러면 여기서 딱 보면 A는 마이너스 11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3D는 마이너스 2가 되고 3D는 9가 돼가지고 D는 3이다. 그래서 우리 공차를 이렇게 쉽게 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등차 수열의 어떤 문제를 푸는 거는 A4라고 풀면은 문제가 안 풀려. 근데 얘를 A 플러스 3D라고 생각하면 A하고 D 미지수가 2개네. 그러면 힌트 식 2개만 있으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겠구나.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주면 되게 편합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자, 이번엔 D가 마이너스 3이다라고 주어져 있네. 근데 5항 A5라고 주어져 있는데 이 A5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녀석은 A 플러스 4D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마이너스 6이다. 자, 이러면 D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A 마이너스 12는 마이너스 6이 돼서 A는 6이 나오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 얘가 바로 첫 항을 의미하는 거니까 첫 항은 6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2번을 볼게요. 자, 필수예제 2번에서는 이번엔 등차 수열. 자, 여기서 A5도 나오고 3도 나오고 2도 나오고 4도 나왔는데, 자, 이런 걸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 등차 수열은 아까 얘기한 대로 AN은 A 플러스 N-1D다 이렇게 했었을 때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 주면 되냐면 모든 녀석을 A 플러스 몇 D로 다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A하고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A5는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라는 녀석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3항은 A 플러스 2D로 바꿔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2는 A 플러스 D로 바꿔주고, A4는 A 플러스 3D로 바꿔주면 모든 녀석이 A하고 D에 관한 식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그냥 단순 연립방정식이 돼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을 A하고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생각보다 되게 쉽게 문제를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해볼게요. A 플러스 4D는 4 곱하기 A 플러스 2D가 되니까 얘는 4A 플러스 8D, 여기는 A 플러스 4D. 그러면 이렇게 쇽 넘기면 얼마가 됩니까? 3A는 쇽 넘기면 마이너스 4D가 된다. 자, 이렇게 하나 나오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식에서 A 플러스 D 플러스 A 플러스 3D는 6이다. 그러면 2A 플러스 4D는
자, 여기에서 약분을 해보면 우리 a 플러스 2d는 3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번째 식이 나오면, 자 1번과 2번을 연립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연립을 하게 되면 이항에서 1번 식을 다시 정리를 하면 4d는 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다 2를 곱할게요. 2를 곱하면 2a 더하기 4d는 6이 될 거니까 얘네 둘을 빼면 a는 마이너스 6이 나오고, a가 마이너스 6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9 d는 2분의 9가 나오네요. 2분의 9.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 a7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a7은 a 플러스 6d다 라고 딱 쓸 거니까 a는 아까 마이너스 6이었고 d가 2분의 9였으니까 6d를 하게 되면은 27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a7은 21이 된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필수예제 3번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등차 수열은 A하고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31항이 85고 45항이 127이다 이렇게 딱 주어져 있으면 31항은 A 플러스 30D다 라고 해서 85로 써줄 거고, 그 다음에 45항은 얘는 A 플러스 44D가 된다 해서 127이다 라고 해서 둘이 연립해서 문제를 구해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쉬워질 거예요. 그치? 그러면 여기서 얘를 1번, 얘를 2번이라고 하면, 자 이번에는 2번에서 1번을 뺄게요. 2번에서 1번을 빼게 되면 14D는 127에서 85를 빼면 얼마가 되죠? 2하고 4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D는 3이 나오겠네. D는 3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D가 3이 나왔으니까 연립해서 A를 구해보면 여기가 90 하면은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첫 항은 마이너스 5, D는 3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고, 자 100항을 구하세요 이러면 100항이다 라는 거는 A 플러스 99D 이렇게 써주고, 얘는 마이너스 5 플러스 99 곱하기 3을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92가 된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75는 몇 번째 항이냐. 자, 이제 이게 바로 우리가 n을 구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n을 구할 때 an은 a 플러스 n-1d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이 175가 이 an이 175였던 거야. 그럼 아까 a는 마이너스 5였고, 자 d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3n-1 이렇게 해서 하면 180은 3의 n-1이 되고 60이 n-1이 될 거니까 n은 61이 나온다. 그래서 얘는 61번째 항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선생님이 이 등차 수열은 A와 보통은 A와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인데 가끔 가다가 항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 그러면 A, N, D 즉 첫 항과 여기 항수와 그 다음에 이 D에 관한 연립방정식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항이 이렇게 몇 번째 항이다 라고 주어져 있으면 A 플러스 몇 D 이렇게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얼마가 몇 번째 항이냐 라고 하면은 AN은 A 플러스 N-1D 써놓으시고 그 AN을 숫자로 바꿔놓고 첫 항과 공차 이용을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연립방정식, 그러니까 단순하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등차 수열은 되게 쉬운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필수예제 4번인데, 자 여기는 좀 별표를 한 2개 정도 쳐놓으세요.
자,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 부분 할 때 굉장히 좀 중요한 개념이어 가지고 자, 이쪽 부분은 좀 잘 이거 하는 거를 좀 잘 생각을 해 놓고 좀 잘 알아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몇 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지 구하여라. 자, 이거는 이 문제 자체는 되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일반항이 언제 음수가 되느냐. 자, 이렇게 세워서 그냥 문제를 풀면 되거든. 그러면 우리는 등차 수열이니까 지금 첫 항이 100이었고 공차가 지금 3씩 줄어드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됐잖아. 그럼 우리는 일반항은 마이너스 3n 1 집어넣어서 100이 나와야 되니까 103이다. 그래서 일반항을 우리는 되게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 3n 플러스 103은 0보다 작다. 그러면 3n은 103보다 크다. 그럼 n은 3분의 103. 그럼 3분의 103은 3은 9, 34점 얼마 이렇게 되겠죠. 34점 얼마 자 이렇게 될 건데 n은 당연히 자연수여야 되니까 그것보다 큰 자연수니까 언제 n이 35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거 구하는 거는 어렵지 않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떤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 여기 있는 이 35항부터 음수지. 그럼 이때부터는 계속 쭉 음수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 말은 34항까지는 음수가 아니라는 거지. 0 아니면 양수가 될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열의 합에서 양수끼리 더하면 어떻게 되지? 점점 커지지. 그러니까 우리는 1항부터 34항까지 더하면 그게 바로 수열의 합의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35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아, 그러면 1항부터 34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 알겠지? 근데 이제 우리가 2차 함수를 막 나중에 수열의 합은 2차식이 나오는데 그 2차식의 뭐 최대값 막 이런 식으로 구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수열은 등차 수열의 합이 최대가 되는 거는 바로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언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느냐를 딱 구해서 아, 35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나오면 아, 그러면 1항부터 34항까지의 합이 최대가 되겠구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수열의 합 부분 할 때 다시 좀 설명을 좀 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번을 한번 보면 자, 등차 수열 몇 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 이것도 문제 자체는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일반항이 언제 0보다 커지느냐 이거를 구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얘도 첫 항과 공차를 딱 구하면 자, 첫 항은 마이너스 52가 될 거고 공차는 지금 60 커지죠. 그러니까 60 커지니까 우리는 6n이야. 그래서 1을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52가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58 딱 이렇게 해주면 일반항을 아주 쉽게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6n 마이너스 58이 0보다 크다. 그러면 6n은 58이다. 그러면 얘는 n은 9점 얼마 이렇게 될 거니까 아, n이 10이 되면 되겠구나. 그러면 10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10항에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말은 9항까지는 양수가 안 나온다는 얘기겠지. 자, 우리는 음수끼리 더하면 어떤 특징이 있죠? 계속 작아지지. 그래서 우리는 1항부터 9항까지의 합이 이 녀석은 수열의 합에서 최소값이 되는 거야. 왜냐면 10항까지 더하면 계속 음수끼리 더하다가 양수를 더하면 갑자기 계속 작아지다가 값이 좀 더 커지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여기 있는 이 필수예제 4번은 나중에 수열의 합에서 뭐랑 연관되냐면 등차 수열의 합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때 여러분들이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다 정도로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필수예제 5번은 이건 뭐 그냥 뭐 아까 그 언제 처음으로 양수가 나오느냐 음수가 나오느냐가 아니라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느냐 이거 하는 거니까 그냥 동일한 문제인 거야. 그래서 이거는 식 세우면 언제 일반항이 100보다 커지게 되는 거를 구해라. 그러면 여기도 첫 항과 공차를 구해보면 첫 항은 1이고 공차는 지금 4씩 커졌지? 그럼 우리는 일반항을 4n 1 집어넣어서 1 만들어다니까 4n-3 이게 일반항이 된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바로 구해줄 수 있어야 돼. 언제까지 a는 a 플러스 n-1d다. 이런 식으로 구해서는 늦어요. 이렇게 딱 나오면 바로 이렇게 4n-3 정도는 구해주세요. 그래서 일반항 4n-3이 100보다 크다. 그러면 4n은 103 이렇게 되면 얘가 25점 얼마 되겠지. 얘는 25점 얼마보다 크니까 언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죠? n이 26항에서 26번째 항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수예제 6번을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제 막 갑자기 18과 9 사이에서 두 수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들 때 넣은 두 수를 차례대로 구하세요. 자, 우리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등차 수열은 뭐하고 뭐 위주로 생각하라고 했었지? 등차 수열 하면은 첫 항과 공차, 즉 첫 항하고 공차 위주로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 18하고 9가 있어. 근데 여기다가 A하고 B 이렇게 숫자 두 개를 넣어가지고 등차 수열을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 A하고 B를 구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자, 그러면 항상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첫 항과 공차. 얘가 첫 항이잖아. 그러니까 이 A는 18 더하기 D가 되는 거고 얘는 18 더하기 2D가 되는 거고 얘는 네 번째 항이니까 18 더하기 3D다. 이렇게 됐던 거야. 그러면 바로 끝났지. 18 더하기 3D는 9가 됐으니까 D는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우리가 바로 여기서 구해줄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D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는 15, 12 이렇게 A하고 B 즉 두 수는 15하고 12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 맞게끔 딱 해놓고 등차 수열이다 그러면 첫 항과 공차 위주로 생각을 해주면 돼. 얘를 첫 항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18이 첫 항 그럼 얘는 18 더하기 D 얘는 두 번째 항이니까 18 더하기 2D 얘가 세 번째 항이니까 얘는 네 번째 항이니까 18 더하기 3D 이렇게 해놓고 봤더니 여기서 D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도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7번을 보겠습니다. 뭐 등차 수열을 구하세요 했는데 x의 값을 구하였다. 그러면 이거는 갑자기 3개가 나왔지. 자, 우리 3개가 나오면 이게 바로 등차 중앙 성질 A, B, C가 있었을 때 자, 이 가운데 거 자, 이 녀석은 다시 한번 설명하면 얘는 A 플러스 D고 얘는 A 플러스 2D 세 번째 항이니까 그래서 양쪽 가운데 거 자, 이건 뭐야? 양쪽 끝을 더하면 가운데 거의 2배가 되죠? 그래서 이 녀석은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끝의 합과 같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더 좋아요. 자,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B는 2분의 A 더하기 C로 아는 것보다 등차 수열은 가운데 거를 2배 하면 양쪽 끝에 합과 같다. 이런 식으로 알아놓는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로 가운데 거의 2배는 양쪽 끝에 합과 같다. 이렇게 하면 우리 딱 분수도 안 생기고 그러니까 바로 식이 생기니까 조금 더 한 줄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전개하면 3x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는 0이 된다. 그러면 1, 2, 1, 5 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x의 값은 마이너스 1 또는 2분의 5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x에 대한 특징 특별한 내용이 없죠. 그러면 이 값을 두 개 다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우리가 3개 등차 중앙이라고 했었는데 그러면 3개가 아니라 이렇게 5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자, 그럼 얘도 A, 얘는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얘는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자,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 재미난 거는 항상 자, 얘랑 더하면 여기 있는 이 가운데 거에 2배가 되고 얘랑 더해도 가운데 거에 2배가 되는 거야. 5개가 있었을 때. 자, 그러면 혹시 여기 있는 이 녀석들을 이 5개를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이 5개를 다 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총점 구하는 거지. 자, 아까 선생님이 이 등차 중앙은 산술 평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C가 얘네들의 다 더해서 그 5로 나눈 값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녀석이 어떻게 보면 산술 평균이야. 그러면 이 녀석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해주면 되냐면, 우리 봐봐. 평균이 20이야. 자, 5과목에. 그럼 5과목 총 합은 어떻게 되겠어? 20에다가 이 평균에다가 과목 수를 곱하면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를 이 5개를 다 더한 거는 C가 5개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도 A 더하기 B 더하기 C 등차 수열이잖아. 그러면 이 녀석은 B가 3개 있는 거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알아놓으시면 되게 좀 유용하게 문제를 풀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3개가 있어야 등차 중앙이 아니라 이렇게 보통 홀수개가 있었을 때 등차 중앙이라는 개념을 많이 활용해서 문제 풀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네들이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면은 가운데 거가 3개 있으면 이게 총점 구하라는 거니까 가운데 거를 3배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또 알아놓으면 유용하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필수예제 8번을 볼게요. 자, 여기서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우리는 보통 세 근의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일반적으로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써놓지. 근데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룬대. 그러면 우리가 A하고 A 플러스 D하고 A 플러스 2D, 자, 이렇게 놓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식으로 잘 안 놓고 알파, 베타, 감마가 있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도 연속하는 세수 이렇게 했었을 때 누구를 X로 놨었지? 첫 번째보다는 가운데 거를 X로 놓으면 좀 더 편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도 가운데 항을 A로 놓고, 그럼 얘는 공차를 A 빼기 D가 되고 얘는 A 플러스 D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좋아요. 왜냐면 얘네들을 더하면 깔끔하게 3A가 되는 거고, 얘네들을 더하면 3A 플러스 3D가 되는 거니까 3A 플러스 3D보다는 더해서 3A가 되는 게 훨씬 더 쉽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 근이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항을 기준으로 해서 A, A 플러스 D, A 마이너스 D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걸 해보면 세근합,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세근합, 두근 곱들의 합, 그리고 세근곱. 자, 3차 방정식에서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이렇게 되겠지? 그럼 세근의 합은 실제 얘네들을 더하면 3A가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x제곱의 계수가 3이니까 여기서 A는 1이다라는 녀석이 나오죠. 그러니까 A가 1인 걸 나왔으면 여기다가 1-D, 1 플러스 D라고 바로 바꿔주는 게 편하지. 괜히 이미 A라는 미지수를 구했는데 계속 A를 달고 갈 필요가 없잖아. 그러면 두근의 곱은, 자, 두근의 곱은 이제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잖아. 그래서 1-D, 1 플러스 D, 그다음에 1-D 제곱은 x의 계수인 마이너스 6이다. 그럼 여기 이렇게 D 사라질 거고, 그러면 9. D 제곱은 9. 그래서 D는 원래 플러스 마이너스 3인데 그냥 3이다라고 해도 무방하겠죠. 그지? 왜냐하면 3이다라고 해서 뭐 3이든 마이너스 3이든 어차피 다 동일하게 될 거니까 여러분들 3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마이너스 2, 1, 4 여기가 마이너스 3이었다라고 해도 똑같이 아마 나오게 될 거야. 그러면 세 근이 마이너스 2, 1, 4 이렇게 바로 구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어떤
미지수를 구하면 미지수를 바로 바꿔주는 연습을 그러니까 바로 바꿔주는 게 계산하기가 훨씬 더 편해요. 계속 A하고 D 해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연립방정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자, 이제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8이 될 건데 상수항하고 마이너스 K가 된다. 그래서 K는 8이 된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